부자 되는 정보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자는 경제신문을 읽는다. 하나금융투자 강재현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악수를 안녕하십니까. 네, 악수 안 되죠. 요즘 안 예. 되죠. 예. 요즘에 악수 이런 식으로 하던데요.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딱 치는 식으로. 예, 여러분 악수 말고 이제 목례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한창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기업들도 집에서 근무를 하고 이 접촉을 최소화하는 맞습니다. 움직임이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사 함께 보시죠. 원격 근무 지원 시스템이 지금 빛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하고 있네요. 회의하게 카메라 켜세요라는 사진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기업들마다 재택근무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주들도 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재택근무는 안 하세요, 과장님? 이제 자가격리가 필요한 사람들만 재택근무를 하는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는 오히려 실제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에서는 크게 피해를 보지 않은 업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증권이요? 예, 그렇죠. 예. 앉아서 매매하는 데는 크게 부담이 없고 그리고 예. 이제 특히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시스템이 워낙 발전돼 있기 때문에 주로 전화로 많이 상담을 하기 때문에 크게 피해는 입지는 않은 업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좋은 곳에서 일하시네요. 근데 이 원격 근무에 대해서 주목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 산업 쪽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딱 이 기사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나도 코로나 관련주다 이렇게 일부 엮기 위한 그런 기사처럼 느껴졌는데 예. 내용을 따지고 읽다 보니까 사실 나도 코로나 관련주다 이런 건 조심을 해야겠죠. 근데 본 종목 중에 특히 더존비지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실적이 좋은 종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4년 연속으로 매출 증가, 영업이익 꾸준히 증가, 순이익 꾸준하게 증가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본 종목은 조정의 기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었고요. 또 더존비지온 보시게 되면 그 위하고라는 그 광고 있지 않습니까? 정준호 씨가 나와서 하는 광고인데 예. 세무 관리를 위하고 이렇게 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습니까? 예, 그 광고에 나왔던 회사가 바로 더존비지온이라는 회사고요. 근래로 그동안에 이제 원격 지원 시스템 대기업들은 대부분 갖고 있지만은 중소기업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없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원격 지원 사무 시스템을 갖출 수가 있을 거고 여기는 세무 시스템에 좀 집중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더존비지온 같은 회사는요,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좋아 보이는 회사. 다른 종목들도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담는다면 재택근무 관련주로는 더존비지온 맞죠? 예, 예.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맞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립스틱 효과라고 들어보시죠, 여러분도. 과장님 아시죠? 립스틱 효과? 립스틱 효과. 그렇죠. 예. 네, 이게 더 진하게 바른다. 그렇죠? 더 경기가 안 좋을 때 이제 저렴한 사치품이 오히려 되게 잘 팔리는 그런 상황, 그런 모습인데 지금도 나타나고 있대요. 립스틱도 잘 팔리고 있고 화장품도 요즘 잘 팔리고 있는데 온라인에서요. 요즘 안 바르고 구매하는 그 구매 매출액이요 상당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쓱닷컴에 의하면 이 화장품 관련 매출이 50% 이상 작년보다 늘어났다고 하고요. 뭐 바디케어, 스킨케어, 명품 화장품 순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립스틱은 안 사실 것 같고요. 예. 예, 화장품 쪽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소비재 관련 종목들도 역시도 업종이 이번에 코로나19에서 크게 피해를 보지 않은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소비 패턴을 놓고 봤을 때 담배만 한 40% 정도 급감을 했고 반면에 음식료라든지 또는 다른 소비재 업종들은 대부분 다 매출이 크게 증가한 케이스가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19 이슈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장품 매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화장품 매출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이거는 오프라인 매출이 온라인 매출로 이동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라인 매출향이 높고 온라인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수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종목은 오로지 온라인 판매 위주로 하고 있는 회사가 본느라는 회사입니다. 본느, 예. 예. 본느라는 회사가 이제 그 서프라이즈 박스 안에다가 화장품 넣어놓고 이제 까보는 그런 형태, 미국에서 히트를 쳤던 상품인데 주로 미국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고 실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주가는 그닥 가지 못해요. 근데 대부분의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서 중국발 이슈나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화장품 전반적으로 꺾이는 상황도 있었는데 당장은 이런 종목들이 크게 올라올 수는 없겠지만은 실제로 코로나 이슈가 꺾이는 4월, 뭐 5월 이때쯤 되고 나면은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봐야 된다. 그리고 요즘 날씨가 춥지만 예.
과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바로 왔잖아요. 봄도 거의 없이 날씨가 빨리 더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날씨가 더워질 수 있는 뭐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되면 코로나도 상당히 주춤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뭐 사실 팩트는 아니지만 열에 좀 약하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너무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확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도 있으니까 지금 장이 꺾일 때마다 조금씩 기술주라든지 주도주 종목들 중심으로 모아가는 전략은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탑픽 하나만 딱 꼽자면 지금 담아도 되는 종목? 화장품 중에서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화장품 중에서는 한국 화장품, 그다음에 한국 화장품. 예.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는 본느, 본느.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화장품과 본느 흐름 놓고 챙겨보시고요. 다음 기사 보실까요? 이제 날씨도 풀릴 거고 그래서 옷도 이제 얇은 걸로 바꾸셔야 될 텐데 기업들도 한창 이 변화하는 이 상황에 맞춰서 지금 다른 전략을 짜고 있어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포스코인데 철강 큰형님이잖아요. 철강으로 이 업계를 크게 키웠는데 이제는 이쪽보다는 소재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 미래 먹거리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가 되고 있고 양극재, 음극재 키워서 2030년에는 매출 17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소재 쪽에도 집중을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수제 기업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포스코라는 회사라는 이미지를 딱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공룡이라는 의미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공룡 기업 상당히 공룡, 예. 몸집도 되게 무겁고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자체 본 사업만 놓고 봤을 때는 성장성이 많이 둔화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의료 업종 중에 가장 또 업종되는 것들이 이런 기초 소재들 철광 및 광업주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특히 오랜 펀드였던 블랙록 월드광업주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3년 최저치까지 펀드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완전히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업을 갖고 있는 포스코에서는 큰 기대를 해볼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의견이고 다만 포스코는 포스코 케미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포스코보다는 포스코 케미칼에 더 관심을 갖고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는 너무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저는 그 모든 시장 주도주 중에서도 2차 전지를 가장 첫 번째 탑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2차 전지 소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 포스코 케미칼은 너무나 긍정적인 느낌으로 보고 있고 이런 종목들은 조정 시보다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포스코와 같은 어떤 기초 소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공장이 완전히 가동되지 않는 이상은 그만큼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업단에서는 포스코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서 포스코보다는 포스코 케미칼을 좀 더 관심을 갖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 내에서 탑픽을 포스코 케미칼로 보시는지요? 사실 2차 전지 중에 탑픽은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 BM. BM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여전히. 에코프로 BM. 예. 그렇고요. 에코프로 BM은 그 리사이클링이라는 그런 새로운 신사업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워낙 폐리체 전지가 많이 쌓이다 보면 이거를 리사이클링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에코프로 BM에서 가장 선두에서 앞서고 있는 부분인 거고 단순하게 기본 2차 전지 소재라든지 2차 전지 생산만 하는 기업과는 약간 차별성이 있고 에코프로 BM 또 특히 이번 코로나 19 이슈와 무관하게 상당히 거의 뭐 내성이 너무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도 예. 거의 망가지지 않았어요.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회복될 경우에는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대장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사도 괜찮다라는 관점으로 정리해봐도 될까요? 예, 에코프로 BM? 저는 사실 에코프로 BM을 빠질 때마다 모아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어지간해서 잘 빠지지는 않지만은 오늘 뭐 조정이 예를 들어서 2%, 1%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계속 분할로 매집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3주 전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은 담아놨어야 정상인 거고 그렇지 않고 예. 한 번도 에코프로 BM에 접근하지 못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담는 속도를 조금 올릴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제는 조금씩 밀릴 때마다 계속 공격적으로 담아야 되는 시기이다. 에코프로 BM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포스코는 앞으로 보실 때 전통적인 철강업과 함께 신사업의 성과도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 현재 수급 특징주 어떤 게 있을지 정리를 해볼까요? 외국인과 기관 어떤 걸 사고 있을까요? 외국인 보겠습니다. 순매수 탑5 나와 있는데요. 코스피 쪽에서는 LG화학,
오, 외국인도 2차 전지 보고 있네요. 그리고 SK텔레콤 삼고 있고 셀트리온도 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금융 쪽 분위기 좋진 않은데 KB금융 담고 있네요. 코스닥 쪽에서는 제넥신, 컴투스, 솔브레인, 펄어비스, 컴투스, 펄어비스 이런 게임주도 관심을 가지고 있네요. 예, 좀 눈에 띄는 특징주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 1번이 LG화학이 가장 눈에 많이 띄고요. LG화학을 놓고 본다면은 코로나19 이슈에 전혀 피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수혜를 입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떴습니다, 소위. 왜냐하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과거 중국으로부터 그 보조금 탈락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유럽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매출이 증가했고 그러다 보니 CATL이라고 하는 전기차 배터리 1위 업체를 일시적으로 제끼면서 전기차 배터리 예. 부분에서는 2위까지 LG화학이 올라왔거든요.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유럽향 비즈니스가 크게 증가하면서 실적도 좋아졌고 그리고 중국까지 제끼는 중국이 그동안에 2차 전지 좀 주춤했습니다. 사실 예. 코로나 코로나 이슈 영향이 때문에. 컸죠. 예. 그래서 반사이익을 본 기업 중에 하나가 LG화학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내려와서 셀트리온.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셀트리온 주가는 지금 수준에서 별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게 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나스닥이나 해외 증시에 상장돼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주가는 한 30만 원 가 있어야 맞는 회사예요. 그만큼 신약에 대한 개발 기술력도 뛰어났고 실적도 뒷받침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본 종목은 옛날인가요? 한 3년 전에 셀트리온 한번 물어보았을 때 지금 사도 좋고 언제 사도 상관없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예. 저랑요. 예. 그때 가격대가 15만 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30만 원까지 주가가 갔었고 예. 본 종목은 이 정도 주가 수준이라면 분명히 저평가돼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언제 치고 올라올지 알 수 없는 게 좀 오랜 기다림인 거고 바이오 종목도 대부분 특징들이 한번 치고 올라오면은 1년 동안 밀렸던 주가를 거의 1, 2주 사이에 다 치고 올라오는 그런 주가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코스닥 한번 볼까요? 예. 솔브레인, 그다음에 펄어비스. 펄어비스. 네. 솔브레인은 워낙 잘 아는 반도체 소재 업체고 또 이제 OLED 소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적으로 이런 대형사 게임, 펄어비스라든지 NC소프트라는 기업들이 향후 패러다임이 완전 바뀔 겁니다. 구독형 게임이죠. 클라우드 게임. 클라우드 게임에 대한 납품을 할 수 있을 만한 블록버스터급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대형 게임사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는요. 캐주얼 게임과 같은 자잘한 게임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예. 60기가, 70기가 넘어가는 아주 고용량의 게임들이 들어갔을 때 효과를 볼 수 있고 그거를 5G를 통해서 다운로드 없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이 클라우드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펄어비스와 NC소프트는 다시 한번 리네이팅 되면서 주가가 50% 이상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은 분명히 나올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 지금 추려주셨는데 오늘 외국인 따라서 이거는 꼭 담아야 된다. 딱 한 종목만 놓고 본다면 어떤 걸 보시겠어요? 한 종목 어렵네요. 예. LG화학. LG화학. 오늘은 이거는 봐야 된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재헌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